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지난번 댓글에 남겨주셨듯이 LG랑 SK가 드디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시장 상황에 대해서 특히나 이 중국 친구들의 추격이 아주 무서운데, 특히 BYD나 이 CATL이 CATL은 워낙 공격적인 그냥 평이한 그냥 확장성이 있는 그런 전략이지만, BYD가 현재 하고 있는 모습은 아주 신기하기 때문에 그 BYD를 좀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국은 전격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LG랑 SK가. 이건 결국 힘싸움이었고,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SK가 심지어 이제 조지아에 공장을 포기한다든지 그런 위협도 가했고요. 물론 만약에 SK가 저 공장을 포기한다 그러면, 조지아에 있는 공장을 포기한다 그러면 LG가 사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죠. 과연 LG가 저걸 살 수 있을까? 이 배터리 사업이라는 게 별로 돈을 벌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사업인데 과연 LG가 살 수 있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현재 LG한테도 공급을 받고 이제 추후 이제 SK도 공급을 받는 입장으로서 폭스바겐이야 어떻게든 배터리만 오면 된다지만, 분명히 LG나 SK한테 뭔가 이제 압력을 줬을 수도 있죠. 바이든 정부도 약간의 무언의 압력이 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런 타이틀이 나오거든요. 결국 이제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이 승리자다라고, 미국 국가에 잘 됐다라고 표현이 되지만, 그거 이퀄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많이 이득을 봤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왜냐면 결국 세르를 하지 못하면,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하면은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쪽으로 오게 되는데, 여기 써있죠. 모든 직장이든 국가 일이든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 윗선에 손이 가냐 안 가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분들이 알아서 잘 합의해서 하라는 의미지, 결국 대통령 손까지 이제 빌리게 되면, 결국 어떤 정치적인 위치를 취하게 되면, 저 조지아가 공화당이, 이게 남부 쪽이다 보니까 공화당이 우세하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에 꽤 표도 많이 얻었고요. 상원 같은 경우 이번 선거 때 그랬죠. 거기다 이제 일자리 날라간다 그러지,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으로 얽매여서 만약에 어떻게든지 제스처를 취하면, 이미 ITC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LG 손을 들어줬는데 그걸 자기가 또 뒤집어 엎어야 되는 위험 부담도 있고, 일자리 문제도 있고, 이 참 복잡한 정치 관계, 그리고 분명히 폭스바겐이나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든 그냥 배터리만 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자기가 또 이제 만들겠다는 얘기도 하고요. 이런 정말 복잡 다양한 정치 상황이 얽매여서 결국은 이 두 회사를 결국은 약간의 무언의 압박을 줘서 이렇게 결국은 합의에 이르게 한 것 같습니다. 포드랑 결국 폭스바겐은 한숨 돌렸고, 미국 내 전기차를 잘 이제 앞으로 생산할 일만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최근에 이런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이것을 결국 더 합의하게 더 압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번 분기 이제 마켓 쉐어가 나왔는데, 지금 중국 업체들의 배터리 확장력이 지금 상당합니다. 지난번과는 다르게 CATL이 매우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마켓 쉐어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물론 생산량은 늘었습니다. LG도 여기 보시면 꽤 많이 늘었죠. 원래는 한 3.3GWh였는데 이번에 4.9GWh로 늘렸지만, CATL이 워낙 공격적으로 이걸 팽창하는 바람에 무려 1, 2월에 무려 8GWh를 생산하는, 전년도 대비 272%라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확장력과, BYD 역시도 이건 400%? 정말 이 마켓 쉐어를 정말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 대부분은 내수용이긴 합니다. 중국 내지만 지금 BYD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유럽에도 이제 손을 뻗쳐가고 있거든요. CATL 같은 경우는 원래 하던 거를 엄청나게 지금 공격적으로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랑 좀 비슷하죠. 이제 광산 업체들을 산다든지, 중국 내 특히 이 코발트 광산도, 이 콩고의 코발트 광산이지 몰리브덴이라든지, 지금 CATL도 테슬라와 매우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광물들을 엄청나게 쓸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5.4 빌리언 달러, 미국 이제 달러로 환산하면 그럼 이제 70GWh까지 이제 팽창하겠다고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중국 내에 지금
이제 배터리 공장이긴 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테슬라 따라서 그 예전에 제가 이거 기사도 얘기했었죠. 아주 테슬라를 제대로 따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직접 이제 니켈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배터리 공장까지 다 전 세계적으로 CATL이 좀 무서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던 거, 그러니까 테슬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터리를 광물을 이제 확보한다든지 뭐 확장력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배터리에 더 집중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역시 중국 내 배터리 강자다운 정말 어그레시브한 이런 확장력인데 제가 눈여겨보는 게 지금 BYD입니다. BYD는 아예 니켈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NMC를 아예 안 합니다. 그냥 버리고요. 이 회사는 지금 LFP,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에 완전히 올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이런 회사도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BYD는 지금 테슬라와 똑같이 완전 수직 계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도 생산하고 차도 만듭니다. BYD의 한이라고 이런 세단도 만들고 이번에 SUV도 만들어서 지금 이게 유럽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차종에 지금 LFP 배터리만 탑재를 할 예정인데요. 당연히 LFP 배터리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에너지 덴시티도 떨어지고 출력도 떨어지고 모든 퍼포먼스가 다 떨어집니다. NMC 대비요. 그러나 값이 굉장히 싸고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런 도표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성능을 포기하면 안정성이라든지 가격 여러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라고 이미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BYD는 특히나 이번 기사를 보면은 전 차종에 이 블레이드 배터리를 다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또 배터리 규격 경쟁도 있지 않습니까? 뭐 각형을 할 거냐, 실린더리컬 원통형을 할 거냐, 파우치를 할 거냐. BYD는 아예 본격적으로 모든 배터리를 지금 선언을 한 게 이 배터리, 이 아주 길고 그래서 이걸 꼭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인산철로 이제 올인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7개월 전에 이런 시연 영상들 이렇게 표면적을 넓게 하면은 열이 잘 배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설령 구멍이 뚫린다거나 터져도 열이 잘 빠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60도 이상 올라가지 않아서 터지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이제 BYD에서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이 잘 빠지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모듈이 없습니다. 이 팩은 셀2 그냥 팩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셀2 팩인데요. BYD는 여기에 지금 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거의 이제 이런 블레이드 배터리가 LFP랑 맞아서 거의 최적화를 지금 달성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이런 포맷 안에 NMC를 하면 어떻게 되나? 안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러니까 NMC나, 그러니까 니켈, 하이니켈 배터리를 가게 되면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모듈 안에 쿨런트라든지 배터리를 식힐 만한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LFP와 이 블레이드 구조가 절묘하게 맞아서 BYD는 여기에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테슬라가 하는 셀2 바디랑은 그것도 셀2 팩을 넘어서 비슷한 거 아니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 배터리를 지지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허니컴 구조로 그 사이사이마다 쿨런트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간격도 있고요. 물론 지난 이런 2170 배터리 팩보다는 좀 더 덴스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쿨런트라든지 여러 가지 배터리 화재를 대비해서 열을 빼는 이런 구조들을 잘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약간은 모듈 형태로 비슷하게 그래도 그걸 최소화하긴 했지만 그치만 이제 그 배터리 자체를 워낙 배터리가 무게도 있고 튼튼하니까 이걸 바디로 가져가는 약간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약간 이제 방향성이 다른 거죠. 물론 이게 LFP 자체가 물론 저렇게 하면 팩에서 많은 무게랑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LFP의 단점인 이 에너지 덴시티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지만 그래도 퍼포먼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면 이 한해 스펙을 보면은 한 30%에서 80%까지 차는데 30min이 그러니까 half hour 그러니까 30분 정도 걸리고 아무래도 충전 속도를 뭐 아주 빨리 한다든지 그래도 나름 좀 relatively 좀 빠른 편이죠. 뭐 나쁜 편은 아니지만 아직 여러모로 테슬라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LFP답게 인산철답게 이 차 크기가 모델 S랑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모델 3 가격인데요. 크기는 모델 S랑 맞먹습니다. 중국답죠.
그리고 이 타이틀은 4만 달러 이하에서 시작한다 해서 4만 달러 정도에서 시작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사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가격은 미화로 환산하면 달러로 환산하면 32,800불부터 시작한답니다. 뭐 물론 배터리 사이즈는 모델 3랑 비슷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모델 3랑 비교했을 때 지금 유튜브에 참 유튜브한테 너무 감사한데요. 물론 이렇게 취미로 소정에 이렇게 수익도 발생하면서 여러모로 참 좋은 플랫폼인데 이렇게 집에 앉아서 중국 친구들이 이 BYD 한을 리뷰한 것과 이미 이게 유럽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런 리뷰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요 중간에 모니터가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동영상상으로 봤을 때는 마감이라든지 실내의 화려함 이런 것들은 모델 3보다 한 수 위고 당연히 크기도 크고 올휠 드라이브 이제 4만 달러짜리 올휠 드라이브는 심지어 그래도 100까지 가속하는데 4초가 안 걸립니다. 물론 배터리 팩이 좀 더 작고 올휠 드라이브가 아닌 거는 뭐 100까지 가속하는데 7초 좀 넘게, 그러니까 성능 면에서는 좀 여러모로 테슬라 대비 충전이라든지 뭐 전비 이거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국 기준이기 때문에 많이 깎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까지 이 스펙들을 봤을 때 아주 뭐 딸린다고 보긴 힘든데다가 가격이 너무 깡패여가지고 앞으로 이 BYD가 더 만약에 차를 이렇게 더 많이 판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그 모습이 좀 이 친구들은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중국 내에서 이번에 니오와 샤오팽을 제치고 지금 테슬라를 추격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수직 계열화 배터리도 자기가 만들고 차도 만들고 당연히 충전소도 열심히 깔려고 합니다. BYD는 150kW짜리 DC 패스트 차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은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지만 이미 미국 회사들과 협업이 좀 필요한 편이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편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BYD에서 이번 3월 지나고 그러니까 분기 발표죠. 밝힌 게 뭐냐면은 이제 세미컨덕터 쇼리지가 있지만 이미 BYD는 자체적으로 이거를 개발을 했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세미컨덕터도 차량용 반도체도 어느 정도 인하우스화 한 거죠. 어느 정도는. 나름의 서플라이 체인을 잘 가져갔는지 요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는 밝히진 않았지만 블룸버그 기사에는 전혀 이 서플라이 체인과 이런 수직 계열화를 테슬라처럼 잘해가고 있기 때문에 칩 쇼리지에 대한 이뮨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별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니오나 샤오팽이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덕션을 다운시켰는데 BYD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이제 밝혀서 이미 테슬라보다도 한 수 앞서서 배터리도 생산하고 차도 만들고 물론 세미 트럭이나 뭐 트럭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종의 어느 정도의 수직 계열화 그 중국 내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지금 유럽에도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로 좀 뻗어나가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예전 중국 업체들은 그냥 중국 내에서만 그냥 자기들끼리 플레이하고 말았는데 그러나 관건은 과연 이 배터리 생산 속도를 얼마큼 빨리 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숙제일 것 같긴 합니다. 이건 정말 새로운 포맷이고 물론 각형과 뭐 이런 것들의 이제 약간 개량형이라고도 보는 시선도 있지만 어쨌든 완전히 다른 포맷이고 얼마나 빨리 이 배터리 생산량을 늘려갈 수 있는지가 앞으로 향후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여튼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다양한 케미스트리와 다양한 포맷. 많은 분들이 좀 또 이거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테슬라의 4680은 포맷을 얘기하는 겁니다. 테슬라는 그 4680 안에 NCMA, LG화학이 하려는 NCMA도 있고 뭐 지금 현재 하는 NCA, 파나소닉 하는 NCA도 넣을 수 있고 LFP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680은 포맷인데 지금 BYD는 아예 케미스트리 다 버리고 정말 값싼 인산철의 모든 올인을 하면서 요 포맷에 지금 플랜을 보면 여기다 그냥 전사적인 모든 걸 올인해서 이걸로 우린 간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전기차 회사나 다른 배터리 회사에서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 보여져서 오늘 이렇게 다루게 됐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